자,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. 어저께 진중권의 사망 유의 유시민을 완전히 꼬꾸라뜨렸습니다. 유시민 완패입니다. 자, 백개문들이 그래서 유시민 말고 공지영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. 자,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엄지척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일당 5천, 여러분은 일당 100, 우리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보수, 진짜 보수당에 꼭 총선에서 딱 찍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. 애씁시다. 그리고 인호군 이 학교에도 우리 전화 많이 걸어서 인호군 빨리 일어나라고 쾌유하라고 우리 힘을 실어줍시다. 네,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 어저께 제가 사실은요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손석희 목소리도 듣기 싫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손석희 뭐 얘기 그것도 싫습니다. 그리고 손석희한테 뭐 마지막으로 뭐 팬 서비스 이 JTBC에서 해준다는 거 참 JTBC 그 다음에 아이고 중앙일보 정말 보기가 참 나쁘끄럽습니다.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중앙일보에는 굉장히 우수한 저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. 제가 이제 이 한나라당에서 일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중앙일보에 지금 이렇게 신문으로서 중앙일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 문재인 폭정 아래서. 근데 JTBC는 완전히 왼쪽으로. 그러니까 홍석현이는 대권의 꿈을 갖고 중앙일보는 우파로, JTBC는 좌파로 이러면서 나는 중간에서 여기저기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모 일본은 정말 그 민족 정론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외에 묽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던 신문이었는데 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대로 나름대로 조선일보는 아마 다음 총선에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만에 하나라도 압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조선일보나 TV조선은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제일 절박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저는 조선일보다 TV조선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개인적인 이 선호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제가요 JTBC 뭐 시청률 올려주기도 싫고 그다음에 손석희 그 면상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또 진짜 누굽니까 유시민이 그 찌그러진 얼굴 저 정말 보기도 싫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번 그래도 좀 봐야 되겠다.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그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운동도 했어요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런데 보다 보니까 꽤 재밌습니다. 왜? 진중권이 완전히 작심하고 나와갖고 초토화를 시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유시민이는요, 얘가 보니까 정말 나태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얘가 참 똘똘해요. 이런 소리 들었을지 모르지만 왜 대학교 갖고 판판이 노는 애들 있죠. 아, 나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는 데캉스 대학교에서 노는 거야. 이래가지고 책 한 줄 제대로 안 읽었더라고요. 그 다음에 뉴스 한번 제대로 심도 깊게 줄치면서 읽지도 않았고요. 그러면서 맨날 제가 보니까 술과 장미의 나날, 그 다음에 놀러 다니고, 그 다음에 이거 챙기고. 그게 유시민의 생활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좌파들이 저렇게 생활하고 있구나.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어저께 이제 JTBC의 판이라는 거는 손석희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다 좌파들만 나와 있네요. 그러니까 이 좌파들 중에서 말하자면은 진짜 좌파. 옛날에 국회에서 그랬습니다. 노회찬이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좌파 소리만 하면 민주당에서 막 자지러졌어요. 우리가 왜 좌파냐고, 우리가 왜 좌파냐고. 그러니까 좌파란 소리를 빨갱이보다도 더 막 이렇게 자지러졌어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노회찬이가 이죽거리면서 시실 웃어가면서 아니 좌파라고 하는데 저 더불어 그 당시에는 저기 열린우리당 여루당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루당 그 의원들 왜 저렇게 자지러지냐. 나는 좌파다. 나는 명품 좌파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결국 노회찬이가 명품 좌파가 아니라는 거는 증명을 한 거죠. 돈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극한 선택을 했으니까. 좌파들은 진짜 명품 좌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. 근데 어저께 이렇게 제가 이 진중권이를 보니까 명품 좌파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좌파의 마지막 자존심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. 이래가지고 가짜 좌파들, 쓰레기 좌파들, 돈만 밝히는 좌파들, 예? 그 다음에 말하자면 홍위병 좌파들
이런 좌파들에게 그래도 단도는 휘두르는 그 게임이었다. 저는 이렇게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. 자, 이경민님께서 유씨는 전 의원님이 해야 되는데 저 섭외가 안 오더라고요. 안 부르더라고요. 저는 유시민 나가면은 나가는데, 네. 자, 아우, 앤디김님께서, 아유, 어저께도 그러고 너무 죄송해요. 앤디김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. 네. 앤디김님, 정말 우리가 올해는 더 열심히 각오하고 가야 되죠. 안전빵빵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어저께 제가 앤디김님, 김 원장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, 김 원장님의 저력 정도면 김 원장님은 일당 500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수술하실 때라든가 환자들 면담하실 때 우리 진짜 보수당에 투표하라고 아주 머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은근슬쩍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화이팅! 김 원장님. 자, 맞아요. 김정근님. 거기 나온 것들 다 사쿠라 좌파. 정말 가짜 좌파들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어저께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대리시험 문제였어요. 그 조국의 조국 부부가 엄마 아빠 대기해 이러면 이러면서 두 번째 막 대리시험 온라인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이건 다 검찰의 말하자면 조작이고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. 그래서 온라인에서 대리시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. 오픈북 테스트다. 이러니까 이 진중권이 뭐라고 하냐면 참 검찰이 깜찍하다고 유시민이가 얘기했죠.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뭐라고 하냐면 참 앙증맞기도 하다. 이제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중에도 하고 이러면서 이번 아주 유시민에 대해서 개그 감각이 이제 무르익었다.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근데 예전에요. 진중권이가 이제 변희재하고 같이 사망유의라는 이 토론 배틀을 했어요. 저도 이제 토론 배틀 많이 했거든요. 예를 들자면은 뭐 DC 갤러리 정사계라고도 이제 제가 DC 인사이드에서 토론 배틀을 했는데 굉장히 토론 배틀 재밌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.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토론 배틀을 할 때 이제 상대가 아주 쉬워요. 이 배틀을 하는 거는.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토론을 하거나 맹호부대님 태국에서 시청 중이십니다. 오, 태국까지 가셨구나. 네. 근데 토론 배틀이라든가 저는 약간 뭐라 할까 이 학점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약간 요령 피우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레포트는 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교수님이 너 레포트 쓸래? 시험 볼래? 그러면 저는 언제나 시험 봤어요. 왜? 아니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뭐 나올지는 대충 아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저는 아예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갖고 시험 같은 거 굉장히 잘 보는 타입이에요. 그래서 시험에는 좀 강합니다. 토론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이 누구하고 가령 이제 뭐 밀당을 한다거나 또는 사업상에 무슨 토론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걸 하게 되면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. 그래서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점을 지적할까. 그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토론 배틀을 하게 되면 저는 상대가 무슨 질문을 할지를 이렇게 큰 이제 하얀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제가 이 답안을 작성을 해요. 그러면 100% 승리합니다. 그래서 제가 DC 인사이드에서 근데 그 친구들 참 귀여워요. 지금쯤은 그 친구들이 한 몇 살이 됐을까? 35살? 이 정도 됐을 거예요. 아주 귀여웠고. 그래서 나중에는 화기애애하고 막 이랬었는데, 그때 뭐 저를 뭐 가만 안 두겠다. 전역을 발라버리겠다. 뭐 이래갖고 종로경찰서에서 막 출동까지 했었어요. 근데 막상 대하니까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, 이런 젊은 층을 진짜 보수당, 통합 보수당에서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.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있고, 그 당시가 토요일 2시였는데 2만 원이나 12년 전에 2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, 여러분? 그거를 내고 다 온 거예요. 전 그래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젊은들을, 청춘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좋았어요, 아주. 근데 문제는 뭐냐? 답안을 작성을 해서 모든 토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토론에 와갖고 뭉개지는 걸 제가 용서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어저께 보니까는요,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더라고요. 왜? 거기에 나왔던 인물들, 특히 유시민을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어저께 이제 하태경 의원이 백야 불여 일진, 100명의 야당 의원들보다 한 명의 진중권이 낫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근데 유시민은요, 그냥 실실, 정말 속된 말로 쪼개기나 하고, 그 다음에 막 진중권이 나와서 막 이제 토론을 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
떨기도 하고 진중권이 어떻게 보면은 막 자료를 막 흔들고 그다음에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? 막 다리도 떨고 막 손도 이렇게 하고 그게 원래 진중권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그런 진중권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진중권은 기본은 그래도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진중권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참 감동을 준 게 있었어요. 저한테 감동을 준 게 뭐였냐면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색소폰을 잘 불었다. 그리고 아버지가 참 가난했다. 그렇지만 아버지는 참 점잖고 좋은 분이었다.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그 밤에 이제 저희가 녹화를 끝나고 이제 저기 이제 버스를 타러 이렇게 가는데 진중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저 굉장히 감동했어요. 가난했지만 점잖고 우리 아버지는 멋진 분이었다.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진희숙 씨라든가 뭐 진은숙 씨 같은 그 예술가 훌륭한 누나들을 이렇게 낳았나 보다. 진중권이 다시 파리로 떨더니 누나들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있는데 돈도 안 내고 그냥 내가 그래서 그냥 열심히 돈 벌러 다녀야 된다고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자입니다. 그래서 저도 약간 능글능글한데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진중권 보고 제가 이랬어요. 있잖아요. 진 교수. 진 교수가 이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 보수의 삶이에요. 그 어머님 잘 모시고, 효도지.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, 독일에 있는 가족들한테 맨날 돈 보내지. 보수의 가장들은요, 나는 뼈가 빠지게 일해도 내 가족들은 꼭 생활비, 이것만은 나는 준다. 월급은 반드시 갖다 준다. 이게 보수의 가장들의 또 기치예요. 좌파들처럼 맨날 놀고 있고 마누라 보고 학습지 교사하라고 운동권에 그런 사람 많아요. 이거 아니다. 보수다. 게다가 진중권 교수 뭐 자기는 자동차 이거 하지 않고 그 왜 뭐죠? 비행기 있잖아요. 조그만 비행기. 이거 조종하는 게 취미다 이러는데 이거는 럭셔리 중에 럭셔리 취미라고.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비행기가 뭐 이렇게 갖고 뭐 4천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면은 좋은 차 사고도 남는다고 제가 막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어저께 그래도 진중권은 보수의 기저를 깔고서 진짜 좌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더라. 이게 제 총평입니다. 근데 유시민은 보세요. 그냥 이죽거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판 다 잡았고 JTBC 우리의 놀이터고 나 JTBC에서 돈 많이 받아갖고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나 출연료가 탐나서 나왔거든. 나 여기서 시간만 때우면 돼. 시간만 보내면 돼. 이게 바로 유시민의 생각이었어요. 유시민이 다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.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고 막 시선 피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걸 갖고 3S라고 그럽니다. 자기네들이 영어 못 알아들으면은 스마일 그리고 사일렌트 그리고 자요. 3S하고 유시민이 뭐가 다릅니까? 그러니까 유시민도 60이 돼서 뇌가 썩었다. 60이 되면 뇌가 썩는 거다 이러는데 유시민은 뇌만 썩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칭 좌파라고 했던 진보를 찬칭했던 유시민의 심장도 여러분 썩은 겁니다. 유시민의 심장은 뇌보다도 더 빨리 멈출 겁니다. 유시민은 끝났어요.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토론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대깨문 사이트라든가 맘카페 이런 데 이렇게 쭉 이제 훑었어요. 그런데 뭐 그냥 진중권 저 배신자 진중권 말도 안 되는 걸 그래도 우리 유 작가님이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정말 여유 있게 대처하시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됩니까?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시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뭘 이렇게 쉴드를 쳐줄래도 유시민이 그냥 실실 웃기나 하고 피하고 그다음에 딴청 부리고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난 출연료만 받으면 된다.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. 게다가 유시민이 검찰도 사법도 썩었지. 뭐 검찰 사법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릴레오 안 보는 게 네가 환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. 진중권은 그래도 어록을 만들었지만 유시민이는 어록도 못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유시민이는 여러분 완전히 끝났어요. 그래서 유시민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
이 대깨문이라든가 달좀들도 손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국 던졌죠? 유시민이 이제 유시민이도 던질 거야. 쟤 쓸모가 없어. 쟤한테 저렇게 많은 출연료 주지 말라고 얘기해야지. 뭐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서 어저께 하이라이트, 그 다음에 달종 카페라든가 맘카페라든가 대깨문 사이트를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쫙 보니까 어떤 글이 올라오냐. 저 진중권이 저렇게 인신공격하고 이러는데 유시민이를 우리가 내보냈을 게 아니라 공지영이를 내보냈어야 된다. 유 작가 아웃, 공 작가 인. 이게 그냥 나중에 막 벌벌벌 올라왔던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유시민의 시대는 갔다. 유 작가의 시대는 갔다. 공 작가의 시대가 커밍 순. 이렇게 코미디입니다, 여러분. 저들의 저열한 코미디에 다시는 우리나라가, 우리의 언론이, 우리의 전파가 낭비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합치고 통합해갖고 총선 이깁시다. 참,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한경원님, 네. 그렇죠. 합리성이 전혀 없는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? 진짜 불쌍하죠. 네. 자, 우리, 그렇지만은 정말 이깁시다. 그래서,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저는요, 뭐 조원진이라도 그냥 다 통합하고 막 다 이러면 저는 묻지 않고 진짜 보수당에 저는 찍겠습니다. 그래서 통합하라. 이것이 정말 우리 보수의 명령이다. 여러분, 뭐 우리 공화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게시판에 가셔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전화도 겁시다. 그래서 우리 일당 100하고 저 전여기는 몸 바쳐서 일당 5천 하겠습니다.